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강의에서 구현하는 AI 에이전트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최근에 등장한 기술이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AI 에이전트가 뭐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든데요.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의 동작 시나리오 예시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뭐 LLM, 이제 챗 GPT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RAG 시스템으로 저희가 어떤 도큐먼트 정보를 LLM에 같이 묶어가지고 전달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벡터 스토어라는 거에 연관된 텍스트 묶음들을 저장을 해놓고 거기서 꺼내온 정보랑 LLM이랑 결합해서 답변을 하는 게 RAG 시스템이잖아요. AI 에이전트는 이제 LLM, RAG, 그 다음에 등장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의 LLM이나 RAG 시스템에 비해서 AI 에이전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어떤 목적을 설정을 해주면은 AI 에이전트는 그 행동까지 자기가 독립적으로 알아서 한다라는 점인데요. 그 기존의 챗GPT나 뭐 RAG 시스템 구축을 하면은 어떤 목적을 요청을 하면은 LLM이 그 답변을 해주기는 하는데, 실제 실행 단계는 결국에는 사람이 직접 수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AI 에이전트는 그런 어떤 실행 레벨까지 AI 시스템이 알아서 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200만 원 예산 내에서 10월 15일 출국, 10월 24일 귀국 일정으로 도쿄로 가는 항공편과 숙소, 렌트카를 예약해줘. 이런 요청을 하면은 이런 요청을 기존의 챗GPT나 RAG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AI 에이전트 시스템은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AI 시스템이 알아서 먼저 구글 캘린더로 내 일정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 15일, 10월 24일 귀국 일정의 항공권 예약을 위해서 스카이스캐너 사이트라든지 네이버 항공권 사이트를 뒤져가지고 제일 적절한 인천에서 도쿄로 가는 항공권을 찾고, 그리고 또 이제 적절한 숙소를 찾기 위해서 부킹닷컴이나 아고다 같은 사이트에 AI 에이전트 시스템이 자기가 접근을 해서 이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숙소를 알아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렌트카 예약을 위해서 렌탈카스닷컴 같은 데 접근을 해서 적절한 역시 가성비의 자동차 렌트카 예약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하려면은 간단히 생각해도 되게 고지능의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항공권 예약을 예를 들어 뭐 8시 도착으로 예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어서 이제 렌트카 예약도 이제 뭐 9시 렌트카 렌탈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 개별 태스크가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잘 동작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 시스템이 잘 구현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그냥 저희가 이렇게 한마디로 간단한 요청을 했을 뿐인데, 실제로 예약해서 결제까지 한 다음에 항공권이랑 숙소랑 이제 렌트카를 자기가 알아서 결제까지 한 다음에 내 구글 캘린더에 이렇게 추가까지 해주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람 비서처럼, 그러니까 기존의 LLM이나 RAG 시스템은 그냥 제안을 하는 거였다라면은 이제 실행까지 하도록 더 확장된 개념이 AI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이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AWS에서 잘 정리해 놓은 문서가 있어서 이 문서를 참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전 결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을 스스로 결정해서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 이때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은 AI 에이전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적의 조치를 자기가 알아서 독립적으로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 어떤 고객 문의를 해결하는 상담센터 AI 에이전트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고객이 어떤 상담 AI 에이전트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상담 AI 에이전트가 그 질문을 분석을 하고 내부 문서를 자동으로 돌아다니면서 조회를 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답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AI 에이전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사람한테 이관해야 되는, 이제 사람한테 토스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면은 실제 사람 상담원한테 토스하는 형태로, 그런 이제 사람이랑 AI 시스템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동작하는 형태로도 만드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잘 만들게 되면은 비즈니스 운영과 고객 경험 개선을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이제 AI 에이전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개입 없이 자기가 알아서 다 이렇게 정보를 취합해서 실행까지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반복 작업, 어떤 리서치나 뭐 코드 작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AI 에이전트한테 위임을 할 때 생산성이 많이 향상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직에서도 뭐 개발팀을 예를 들면 개발팀장이 있고, 개발팀장이 그 개별 태스크를 팀원 개발자들한테 쪼개서 나눠준 다음에 이 마지막에 코드 리뷰해서 메인 개발 리포지토리에 개별 팀원이 코드를 작성한 걸 합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AI 에이전트가 코딩도 잘 해주기 때문에 그냥 한 명의 사람이 하나의 개발팀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냥 개발팀장이라고 생각해서 이 각 AI 에이전트한테 코딩을 시킨 다음에 저희는 취합하는 역할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금융회사라고 하면은 시니어 리서처가 있고 이 주니어 리서처가 있으면은 그 시니어 리서처가 주니어 리서처들한테 어떤 자료조사 같은 걸 시킨 다음에 그것들을 취합해가지고 최종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개별 AI 에이전트한테 작업을 위임을 하고 그것들을 종합하는 역할만 사람이 하게 되면은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이 앞에 상담센터, 고객센터 AI 챗봇 예시 든 것처럼 이 고객센터 상담 AI 에이전트 잘 만들어 놓으면은 기존의 상담원들이 처리하던 거를 AI 에이전트로 다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인건비 측면에서 많은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의 비효율성이라든지 사람 같은 경우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의 오류나 수동 프로세스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들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는 여러 정보를 이렇게 쭉 훑어보고 그것들을 빠르게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를 다 검토를 하고 그것들을 빠르게 취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선 예제를 생각을 해보면은 10월 15일 출국, 10월 24일 귀국 일정으로 숙소를 예약을 하려면은 이 부킹닷컴이랑 아고다닷컴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숙소들을 다 검토를 하고 뭐 리뷰들도 읽어보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맞는지,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아사쿠사 지역에 있고 싶은데 그럼 그 아사쿠사 지역에서 또 리뷰가 좋은 숙소를 찾고 뭐 이런 식으로 검토해야 될 과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수동으로 검토하려면 이제 물리적 시간이 많이 들게 되는데 AI 에이전트로 훑어보게 되면은 순식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양한 데이터를 빠르게 검토한다라는 측면에서 사람 대비해서 많은 메리트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객 응대용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해당 고객의 개인화된 형태로 해당 고객의 과거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같이 취합해가지고 그 고객한테 개인화된 제품을 추천해 준다거나 그 고객의 맞춤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객 만족도가 더 높아지고 고객의 참여 전환율, 충성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AI 에이전트의 동작 과정을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복잡한 작업을 단순화하고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1차적으로 목표 결정을 해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명령 또는 목표를 AI 에이전트한테 넘겨주면은 그 목표를 여러 개 실행 가능한 작은 작업으로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앞선 예시에서 이렇게 사용자가 요청하면은 먼저 항공편 예약, 그 다음에 숙소 예약, 그 다음에 렌트카 예약 이런 식으로 작업을 더 작은 단위로 분해를 해서 해결을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정보 획득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계획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액세스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제 뒤에 구현 예제에서 살펴보겠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AI 에이전트랑 협업을 해서 AI 에이전트끼리 서로 상호작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런 작업을 거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취합 프로세스를 두 번째로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충분한 데이터가 취합됐으면 실제 실행을 위해서 에이전트가 그 실제 실행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선 예제에서 이제 적절한 숙소를 찾았다라고 하면은 내 카드 정보를 토대로 실제로 결제까지 AI 에이전트가 해서 예약 확정까지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냥 자동으로 다 할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의 컨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은 컨펌을 요청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적절한 숙소들을 찾았는데 그때 바로 결제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숙소들을 찾았는데 결제를 진행을 할까요?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사람의 컨펌을 받고 사람이 괜찮다. 그 정도 가격에 이런 숙소면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알겠습니다. 결제하겠습니다 해서 결제하는 형태로 그렇게 최종 실행 전에 컨펌을 받는 형태로 구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어떤 이런 유저 요청이 들어오면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벡터 스토어라든지 그런 다양한 경로로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그때 그렇게 취합한 데이터로 LLM 연동을 해서 이 실제 액션, 이번 경우에는 뭐 어떤 이메일 작성에 관련된 요청이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실제로 이메일 작성해서 이메일 전송까지 알아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들을 다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런 지능적인 동작을 위해서 핵심이 되는 LLM을 가져와야 되고, 여기서 뭐 GPT-4 옴니 같은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사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LLM이 내부에 있고, 그 다음에 그 LLM이 사용할 수 있는 툴들, 어떤 캘린더 툴이라든지, 계산기라든지, 코드 작성 툴이라든지,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그래서 앞선 예제에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려면은 이 구글 캘린더나 뭐 부킹닷컴, 아고다, 스카이스캐너, 네이버 항공권, 렌탈카닷컴 이런 데 다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의 권한을 승인을 해줘야 에이전트가 이런 사이트들에 실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숏텀 메모리나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롱텀 메모리에 저장하는 로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청이 왔을 때 그 문제를 세부적인 사고 과정으로 쪼개서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뭐 리플렉션, 셀프 크리틱, 체인 오브 소트, 서브골 디컴포지션 이런 테크닉들이 적용이 되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툴 사용이랑 메모리 사용이랑 플래닝 과정을 거쳐서 액션까지 수행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AI 에이전트를 잘 만들면은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성될 거라는 거는 앞선 예시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AI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인데요. 그래서 앞선 예제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최종 결제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내 카드 정보 같은 것까지 다 AI 에이전트한테 넘겨야 되는데, 그때 이제 보안 문제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랑 보안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LLM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LLM 자체적인 한계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나 어떤 불공정하거나 편향된 답변을 도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은 그에 맞는 어떤 복잡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앞선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LLM 호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의 어떤 프로세스에서 한 번의 LLM 호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로컬 환경으로 구축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좋은 GPU 환경이 필요하고, 아니면은 이 GPT API 같은 걸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 API 호출을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API 사용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지만 이 AI 에이전트 구현을 도와주기 위한 프레임워크 시장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레임워크가 저희 강의에서 사용하는 랭그래프. 랭그래프는 이제 랭체인을 만든 회사에서 AI 에이전트 구현을 위해서 랭체인을 더 확장해서 구현한 프레임워크고, 지금 AI 에이전트 구현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이고요. 아무래도 랭체인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랭체인의 인기를 레버리지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오토젠이라는 프레임워크도 AI 에이전트를 구현하기 위한 유명한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는 이 랭그래프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AI 에이전트를 구축을 해볼 거고, 또 이제 뒤에 코드를 통해서 실제로 살펴보겠지만 랭그래프를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그래프 형태를 이용해서 내 목적에 맞는 복잡한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상대적으로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AI 에이전트의 정의,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의 장점, 그리고 AI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근데 아직 AI 에이전트 초기 단계의 기술인 만큼 몇 가지 단점들도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단점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불확정성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요청을 하면은 그 요청이 이렇게 매번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요청을 하게 되면은 최소 한 30번 이상의 어떤 LLM 호출을 거쳐서 최종 답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매번 요청을 할 때마다 전체 호출 결과도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고 동일한 결과를 리턴 받는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매 실행마다 매번 다른 LLM 호출을 거쳐서 매번 다른 결과를 출력한다라는 불확정성의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간과 비용인데,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LLM 호출이 적게는 몇 번에서 많게는 뭐 100번 가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LM을 100번 호출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뭐 챗 GPT API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사용자 요청당 챗 GPT API 호출을 100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LLM이나 RAG만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의 기능에 종속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핵심이 되는 게 뒤에 강의에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의 기능에 많이 의존을 한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용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결국에 최종적인 행동의 퀄리티는 저희가 얼마나 고퀄리티의 정보에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부킹닷컴이나 아고다 같은 되게 좋은 숙박 예약 사이트를 접근을 해서 답변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 되게 가성비 좋은 숙소를 잘 찾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가상의 또 다른 A라는 숙박 예약 사이트가 있는데, 이 숙박 예약 사이트에는 숙소도 별로 없고 가성비도 안 좋은 숙소만 모여 있다라고 하면은 LLM이 이제 부킹닷컴이나 아고다 같은 게 아니라 이런 안 좋은 숙박 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정보를 얻어오면은 결과적으로 에이전트가 행동하는 그 최종 결과 역시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AI 에이전트가 접근하는 툴들의 퀄리티에 따라서 AI 에이전트의 최종 답변과 행동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도 AI 에이전트의 단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직 초기 기술이고,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오픈 AI 같은 이런 AI 업계를 리딩하는 기업들이 이 AI 에이전트가 AI의 미래라고 모두 정의하고, AI 에이전트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 세계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연구와 리소스를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LLM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한 것처럼 이런 문제점들도 AI 에이전트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이 빠르게 도입이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 시간에는 저희 강의에서 다루는 AI 에이전트의 개념과 구성 요소들에 대해 살펴봤고, AI 에이전트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툴로 랭그래프와 오토젠이라는 툴이 있다라는 걸 소개를 드렸고, 이제 뒤에 강의에서 실제로 랭그래프를 이용해서 코드 레벨에서 실제로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도 긴 시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